네, 오늘 슈퍼만 리턴즈 2부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 라이프스쿨의 이재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녹화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네요. 네. 네. 앞에 방송 대기하면서 들었더니 추석 스트레스가 여성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참 공감이 안 돼가지고 추석은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네, 참 여행 가셔가지고 지금 자랑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사실은 저도 이제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저희는 좀 서서히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힘들고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아주 조금씩 이제 그런 거 흘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서로가 좀 편안해지자. 저도 쉬고 어머니도 쉬세요. 계속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저희 가족이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크게 어떤 약간 떨리는 목소리긴 하셔서 그러렴 이렇게 떨리긴 하셨지만 근데 큰 무리 없이 오케이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든 가족 구성원이 뭐 모이셔도 좋고요. 뭐 다른 플랜을 세우셔도 좋은데 저는 어쨌든 진짜 명절의 느낌은 누구나 평등하게 공정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같이 안 떠나시는 거죠? 그럼 이번 여행에? 예. 그래요. 그래서 떨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대표님 혼자 너무 행복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 쪽 입장도 좀 들어보시면 어머니께는 이제 그만큼의 어떤 봉투로 평등하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이 시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유다영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재은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부럽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웃긴 거예요. 저희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저도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이 악물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그러니까 웃기기도 하는 게 어머님이 그 떨리는 목소리를 그렇게 받으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재밌었고요. 근데 이제 당장에 우리가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제 또 추석 연휴가 대체 휴무까지 있어가지고 뒤에도 좀 이렇게 쉬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 여행을 가기는 힘들겠지만 집안일을 하고 뭐 나머지 시간에 아니면은 좀 약간 태업을 하면서 좀 대강하면서 일부러 전도 좀 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못하면 안 시키세요. 네. 아니 그래서 요즘에요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게 간이 기부스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거 딱 메고 가면은 일 안 시킨다고요. 네. 같은 방법이에요, 노무사님. 네. 공동구매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을 어디서나 위해서. 더 싸게. 저희 이런 노하우들을 자꾸 방송을 통해서 퍼뜨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저는 사실 연휴가 좀 길다는 게 정말 유일한 불만입니다. 예, 뭐 가족들 모이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기간이 좀 짧았으면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시간 좀 두 분을 모시고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사례를 저희가 받아서 좀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가운데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4살의 기혼 여성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어요. 한 아이는 올해 대학을 갔고 다른 아이는 중학생이랍니다. 조직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요. 올해 대학을 간 아들이 더 늦기 전에 엄마도 엄마의 꿈을 향해 준비해보라고 하더군요. 이 말이 왜 그런지 저에게 아주 큰 자극제가 됐습니다. 대학 전공이 수학이라 아이들 수학 공부를 직접 가르쳤던 적이 있고요. 가끔 동네 아이들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살살 저의 일을 준비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경력단절에서 오는 심리적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한 고민보다 이 일을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또 일을 한다는 건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까 같은 질문들에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자, 지금 너무 늦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확신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에게 추천해 주실 만화, 영화, 책,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도 정식으로 취업을 하시고 일을 해보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경력이 단절된 게 아니라 경력이 아예 전무한 그런 분의 사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다뤘던 그런 네. 사연과 좀 접근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네. 보셨나요? 예, 저 동일하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례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이제 네. 저 이웃 주민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한 여성이 저한테 자기가 일을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초등학교 3학년이 어느 날 갑자기 저녁 시간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아빠는 꿈을 이뤄가고 있는데 엄마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 말이 본인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네.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가던 헤드헌터인데 그래가지고 막 기사 검색해서 이거 봐 엄마 이름 나오지 엄마 이름 나오지 했지만 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 그런 일을 안 했어도 네, 여태껏 그렇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네. 어떤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와 굉장히 유사한 아이들에 의해서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정의가 저희가 이제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이제 법적으로 뭐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여기에 보면요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의해서 경력이 단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력이 있었긴 하다라는 거죠. 근데 요 사유로 단절이 된 여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채용을 할 때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경력자의 채용인 거죠. 그리고 단절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둔다면 뭐 사회 취약층에 약간 좀 이렇게 배려 차원의 어떤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이 여성은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경력이 없는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학계에서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 조금 더 넓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뭐 경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결혼을 해서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다시 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안전히 없어진 거니까 이 여성들도 경력 단절 여성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아예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셨고 나는 일이 있는 여성이야라고 하는 정체성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고령의 이제 최초의 구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쵸. 사실은 이렇게 이런 의뢰를 할 만큼 자신과의 싸움이나 두려움이 좀 큰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도 또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제 좀 더 자세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노무사님께서는 이런 분처럼 취업의 경험 없이 아주 오랜 기간을 보내고 오신 분들이 뭔가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점은 어떤 걸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분들은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냥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자기가 했던 모든 경험들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인 맥락에서 그러니까 경력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일하고 삶에서의 경험하고는 전혀 분리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조직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일을 한 게 아니야. 내 경험은 정말 되게 쓸모가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보면 수학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도 있고 그게 단지 조직에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뿐이지.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족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을 어떻게 했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족이 뭐 함께 여행을 가는데 내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뭐 알뜰하게 그리고 이제 일정 꼼꼼하게 짜서 잘 갔다 온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회사에 들어가면 워크숍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조직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되게 평가절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게 만약에 내가 조직에 있었다면 이건 어떤 이름이 됐었던 거지? 뭐 총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매칭을 해보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 세계의 언어로 내가 했던 일들을 다시 말해보는 것.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직업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셔야 되고 네. 신문이나 경제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건 어떻게 말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도 있고 직무 관련한 사이트들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언어를 좀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20년간 주부 생활을 한 건데 이 주부 생활 20년 경력을 이제 사회생활이랑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먼저 찾아보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회로 들어가기 위한 그 안에서의 어떤 규칙이나 약속, 언어 같은 거는 이제 스스로 빨리 터득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분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걸 준비하면서 뭐 자기소개 쓰는 법 알려주세요. 이미지 메이킹 하는 법 알려주세요. 여느 취업자와 다르지 않게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추천해 주신 영화, 뭐였죠? 책,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걸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신무장을 먼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요청대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대표님께서는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네마 토크로 네, 제가 또 요 영화를 소개한다는 이유로 또 계속 며칠 동안 영화 보면서 일하는 거라고 생색 부리고 이분의 답변을 위해서 영화를 직접 보셨단 말이에요. 놀고 싶었는데 이제 겸사겸사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들 중에서 몇 개를 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서 조금 다시 돌려보기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하이힐을 신고 뛰어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뛰어라죠. 뛰어라. 근데 이 제목처럼 하이힐을 신고 뛴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이제 커리어 우먼 여성이요. 이제 집안일하고 병행하면서의 겪는 어떤 갈등들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초점은 일을 하는 여성이 가정과 또 조직 안에서 있는 비일비재한 차별적인 것들을 되게 유머러스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이 영화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것을 보다 보면 이 인간, 여성 모두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나를 성취하고 무언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아이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더라도 다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게 치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느낌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여성에게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충돌을 경험하게 하는가. 심지어 아이가 이제 이가 생기거든요, 영화에서. 그러면 그 이를 없애는 작업도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일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일상의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것인가, 요거 약간 좀 맛배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네, 저는 안 보셨어요. 약간 저는 일부러 챙겨봤어요. 저는 그 전에는 안 봤었는데. 아니 이게 외국 영화인가요, 근데? 네. 저기 섹스 앤드 시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그 영화인데요.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서 전 인상적인 장면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본인의 일을 이제 저글링, 그러니까 워킹맘의 생활을 저글링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글링에서 중요한 건 잘 던지는 거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킹맘 일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뭐도 챙겨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라 제시카 파커 생각났어요. 맞아요. 사라 제시카 파커. 파커만 생각이 났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아이와의 약속, 눈사람을 만들기로 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 주말에 출장을 못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떨려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자르세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상사가 용인해줘요.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특히 이제 좀 약간 조마조마해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러면서 얘기하지 못한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의 바르게만 얘기한다면 충분히 통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하이힐을 신고 뛰어라 하나만 알려주셨는데도 네. 벌써 막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지금 네. 영화를 많이 준비해 오셨거든요. 저희가 빨리빨리 좀 더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네. 우선 조금 더, 네네. 두 개 좀 말씀을 네.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정말 즐겨보기도 했던 건데, 위기의 주부들이라고 하는 그 미드가 있어요. 이거는 네. 영화는 아닌데, 여기 보면 다양한 위기에 봉착한 여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펠리시티 허프만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소화해내는 역할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여성은 과거엔 굉장히 커리어가 좋은, 네,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임신 출산을 반복하면서 이제 경력 단절을 겪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면접을 보고 지원서를 써서 면접을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옷이 없는 거예요. 옷장을 열었는데. 그래서 이 여성이 백화점에 가서 택을 떼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하루 얼른 조용히 있고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네. 이렇게 막상 다시 무언가를 준비할 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이 경력이 단절되거나 없었던 여성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맛배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죠. 네, 저 500원씩 다운받고 그래요. 그 5년 봤어요. Desperate Wife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지혜은 대표님 추천하신 드라마, 영화 우선 하나씩 살펴봤고요. 노무사님께서는 어떤 영화 추천하실지 궁금해요. 저는 조금 오래된 영화기는 한데요. 한 10년 정도 된 영화기는 한데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네, 거예요?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네. 거예요. 이혼을 2번 하고 아이가 셋이 있는 싱글맘인데 막내가 네. 이제 돌 정도 되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 이제 그런 네. 여성이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것도 면접을 보고 가다가 잘 안 됐었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교통사고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좀 그 코치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거의 강제로 나를 고용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시작은 그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뭐 하이힐을 신고 개구리도 잡고 막 오염된 물도 뜨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소송도 승소하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뭐 워킹맘들이 겪게 되는 이제 특히 싱글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가 일만 했을 때 뭐 문제점,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할지 이런 갈등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소소하게 좀 그려지고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일의 가치, 내가 일을 한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이 많이 찍혀 있어서 명절에 이제 좀 태업하시면서 무료로 오래된 영화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구석에서 네.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영화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많은 위안과 어떤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 되시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력이 전무한 오늘의 주인공에게 필요한 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책은 더 영화보다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네. 이 첫 번째 책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다시 하이힐을 신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표님 근데 하이힐자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하이힐이 굉장히 상징하는 게 있는 거죠. 네. 일을 하는 여성이 슬리퍼 신고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저자를 한 몇 번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 경력 단절을 겪은 중상층 이상의 여성들이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여성도 고학력 여성이고 했는데 저자 자체도. 그래서 100명 이상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이 저자가. 그래서 다시 그 100명 중에서 이 모두가 경력 단절을 겪었지만 다시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걸 이제 인사이트를 좀 끌어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쉬는 동안 어떻게 경력 단절 이 경력을 유지시키고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팁들도 이 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경력 단절을 겪는 동안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법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 책은 다시 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책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공부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공부하는 엄마들에 대한 책이에요. 3명의 공동저자가 쓴 책이고요. 네. 여기에서는 공부하는 것 자체 가 하나의 커리어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여성들은 이 위 사례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네. 이제 아이 교육 때문에
이렇게 일을 그만두고 네네. 오랫동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버린 네. 거예요. 그런 분들인데 아이 공부를 도와주려고 본인이 공부하기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부터 뭐 불어로 어린 왕자 다시 읽기 이런 거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 혼자 공부해서 똑똑한 여자가 되자 이런 게 아니라 그 공부한 것을 뭐 인문학 커뮤니티 이런 데서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디 인문학 그 커뮤니티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고심한 흔적들이 있는데 내가 이 공부한 것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현하고 더 나은 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커리어가 될 수 있고 나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 용기 얻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서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네, 공부하는 엄마들 예, 읽으면서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무사님께서는 어떤 책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저는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제 수치심에 관한 책이에요. 수치심, 취약성 이런 부분에 관한 책인데 혼자 앉아 있다가 왜 옛날에 뭐 잘못했던 거나 막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막 얼굴 빨개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런 경험 저만 있나요?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가끔 이제 그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의 행동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분은 굉장히 괜찮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커리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심리적인 장벽이 있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나의 생각이 무엇이었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고 그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고 그리고 나의 기준이 사실은 내게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기준이었을 수도 있고 이 저자는 이제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내면에 꾸짖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걸 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을 위해서 영어와 책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과 다르게 오늘 좀 소프트하게 저희가 진행이 됐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휴지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책들 또 영화를 통해서 좀 내실을 더 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분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해 드려야겠죠. 라이프 컨설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 나가는 여성들과 어울려라 이렇게 저 말씀. 대표님 찾아가야 되나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뭐 너무 화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이제 명절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다 모였을 때 맨날 뻔한 드라마 얘기, 아들 학원 얘기 이런 거 말고 뭐 일 얘기도 좀 듣고 요즘 뭐 동서는 누구랑 어울려? 막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서요. 인맥의 확장을 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 실제로 되게 재밌는 게 논문 같은 데 보면요. 이 여성들이 다시 일하게 된 동력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거예요. TV만 키면 잘난 여자들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배 아프긴 하지만 나도 다시 뭔가 살아나야겠어. 이런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나의 건강한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과 어울려라. 저는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저희 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드라마 얘기했던 저를 아주 지금 대놓고 디스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드라마가 최고라고 말씀을 사실 사석에서는 했는데 그래요. 있어 보이게 방송에서. 네, 좀 생산성 있는 그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다현 노무사님께서는 라이프 컨설팅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서두에서도 한 말이지만 비즈니스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나이가 본인은 굉장히 고령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조직에 있었어도 이제 나오셔야 되는 나이거든요.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나오면 굉장히 두려워요. 네, 이제는 허허벌판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조직에 있었든 없었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어떤 게 돈이 되지? 계속 이걸 비즈니스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해서 돈 벌지? 이거 계속 이제 뭐 혼자 메모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저희가 이렇게 작은 팁을 전해드렸는데요. 꼭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 꾸며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